반갑습니다. 쇼노조비TV의 봉대표입니다. 이제 토크타임을 몰아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또 토크타임만 보시는 친구들이 있어서 내 주위에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토크타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올리기로 한번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주식 얘기도 전에 했었고 부동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뭐라고 제 얘기를 듣고 주식을 시작한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주위에.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5명, 10명이 넘었으니 구독자님들도 시작한 사람들이 몇 명은 있을 거 아닙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겠다 싶었고, 다행히 대한항공을 제가 추천을 한번 했었는데 대한항공이 올랐어요. 신주이수권을 가진 상태로 하면 올랐어요. 제가 얘기했을 때보다. 떨어지신 분들은 있겠지만 아무튼 타이밍이니까. 주식은 타이밍입니다. 부동산 타이밍이고 언제 사서 언제 파는 게 중요하니까요. 결국에는 본인의 몫이라는 거. 그래서 본인이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세요. 오늘은 정말 불인이들을 위한, 부동산 어린이들을 위한 부동산 투자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고 아주 쉽게 정비공장 사장인데 부동산 설명을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있지만 전문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냥 투자가일 뿐입니다. 쉽게 설명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청약, 그냥 아파트 투기에 청약하는 겁니다. 청약 통장 꼭 가입해 놓으신 분들 있죠?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합니다. 600만원 좀 해놓으면 대형 평수까지 청약을 할 수 있으니까 빈틈 놓을 때 좋아요. 1000만원까지도 좋긴 하지만 600만원 정도는 들어서 꼭 청약을 하는 게 해줬습니다. 청약 당첨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신 아무데나 청약하면 안 돼요. 청약해가지고 잘못된 데 청약하면 이 분양권이 좋은데 당첨 안 하고 이상한 데 하면은 이거 그냥 날려야 될 수도 있어요. 계약 안 하고 그냥 날려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약도 잘 하셔야 됩니다. 청약을 하면 이 분양 대금 정도 그리고 뭐 확장비 정도만 내면 됩니다. 보통 분양가의 10%이기 때문에 3억짜리면 3천만 원 정도 있으면 되고요. 6억짜리면 한 6천만 원 정도 있으면 됩니다. 계약금의 10% 정도는 있으면 이거를 입주 때까지 들고 갈 수 있습니다. 녹음은 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10% 정도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다. 좋은데 걸리면 어디서든지 빌려와야죠. 사채라도 써야 됩니다. 좋은데 청약하시고, 그 다음에 이 청약이 안 걸린 사람들은 분양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약된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양권은 분양 대금에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좋은 데는 플러스가 붙어요. 플러스 뭐 5천만원, 뭐 1억, 2억, 3억 이런 데도 있습니다. 지금 레이카운티나 뭐 좋은 것들은 3억, 4억씩 피가 붙어 있어요. 분양권 청약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 5억, 막 3억 이상 번 사람도 있습니다. 대신에 안 좋은 거 걸렸다. 마이너스도 있어요. 마이너스 뭐 1000, 2000도 있어요. 분양 대금이 5천만원짜리였다. 5억짜리인데 5천만원 넣었다. 근데 이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 이 거리를 넘기고 싶다. 이러면 마이너스 2000. 이런 것도 있어요. 5천만원 나 넣었는데 3천만원밖에 못 가져와. 그러니까 청약을 잘해야 되고 분양권도 잘 사야 됩니다. 잘 사고 잘 팔아야 됩니다. 분양권이 나름 제일 안정적이고 초보들이 시작하기에 제일 좋습니다. 청약 다음에 분양권이 제일 쉽고 환급성도 좀 빠르고 좋은 편에 속합니다. 자금이 제일 부족하거나 뭐 많거나 이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갭 투자입니다. 갭 투자는 뭐냐면 전세는 얼마, 매매는 얼마, 이 갭을 가지고 내가 집을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가 5억이고요. 전세가 4억입니다. 그러면 나는 갭 1억을 가지고 갭 투자를 하는 겁니다. 나는 1억밖에 없었고 전세는 4억을 주고 왔지만 이 명의는 내 거예요. 1억 주고 내가 구매를 했는데 이 아파트가 7억이 돼요. 2년 뒤에. 그럼 나는 2억을 먹는 거죠. 2억. 1억 가지고 2억 먹고 전세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돌려나가고 전세 살면 안 되겠죠. 상승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나중에 전세가 나간다고 했을 때 전세를 돌려줄 돈이 없거나 돌아오는 세입자가 안 들어오거나 뭐 전세금이 줄어들거나 이러면 역전세를 받는데 이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공한 사례인데요. 갭 투자인데 이거는 보십시오. 매매는 5억 천인데 전세가 5억 3천입니다. 아파트는 4명이 되는데 나는 2천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이게 시세가 지금 얼마냐? 5억 천짜리가 현재 한 8억에서 8억 5천 합니다. 나는 2천만 원을 벌었는데 이미 3억이 넘게 올랐어요. 이거는 수익률이 무한대죠. 이런 투자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저는 잘하지 않습니다. 저희 만나는 주위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형님들이 잘해서 저는 그냥 숟가락만 얹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 제가 매매를 5억천에 샀는데 잔금이 한 3개월 뒤였어요. 3개월 뒤였는데 갑자기 임대차 입법이 시행이 됩니다. 임대차 3법. 제가 그렇게 욕하는, 그러면서 전세가가 갑자기 1억, 2억씩 튀었어요. 원래 제가 5억천에 살 때만 해도 전세가 4억 준밖에 안 했습니다. 갑자기 임대차 입법이 시행되면서 전세가가 확 올라버렸어요. 정부 땡큐죠. 문재인 정부 땡큐. 현미 누나 땡큐. 이렇게 해서 플러스 투자가 된 겁니다. 나는 돈을 돌려받았어. 시동호세는 들어갔겠지만 일단 내 돈 들어간 거 하나도 없이 플러스 받고 2억, 3억이 오른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 수두룩합니다. 뭐 때문이냐? 임대차 입법 때문에. 땡큐. 이게 다시 좀 손을 보고 하면서 지금 전세가가 좀 마무리 지어졌지만 아무튼 이 법이 정말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갭이 뭐 1천만 원짜리도 있고 뭐 1억, 2억, 3억짜리도 많아요. 머리 좀 잘 쓰면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갭 투자로 1천만 원 있어도 돈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게 갭 투자입니다. 주식만 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도 이렇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 말 그대로입니다. 제가 그때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한번 설명했었는데 그거 안 보신 분도 있으시죠? 그거 보고 오십시오. 조금 노후화된 동네를 개발 다 해서 다 없애고 아파트를 올린 겁니다. 그 아파트를 올리는 동안에 추진위원회, 조작,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과 관리 처분, 이주 철거, 분양, 입주, 해요 조합 해산 이런 단계를 거쳐서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겁니다. 부산에는 장전 레미안도 있고 뭐 재건축은 서울에는 되게 많아요. 재개발, 재건축 사례가 되게 많아요. 분양하는 아파트들 중에는 신도시 아닌 이상 원도심에 생기는 거는 보통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하면 이렇게 처음에 난 재개발 시작할게. 그럼 추진위원회가 돼서 뭐 몇 프로 동의를 얻어요. 그럼 조합이 설립이 돼요. 그럼 조합이 설립돼서 으쌰으쌰하면 사업시행인가 이런 때 사업시행인가라는 절차입니다. 이때 뭐 몇 층으로 할 건지 레미안이 들어올 건지 더샵이 들어올 건지 힐스테이트 들어올 건지 이런 걸 정하는 겁니다. 다 끝나고 나서 관리처분 다 정했다. 니 돈 받고 나갈래? 아니면 분양 신청할래? 동호수 지정하고 이런 식이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다 정해지고 나면 이제 이주를 하겠죠 사람들. 그 다음에 철거를 하고 건축을 하고 이제 분양을 하고 이제 입주를 합니다. 입주 다 하고 나서도 조합은 해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보통 빨라도 이때부터 이 조합 해산까지는 보통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10년보다 더 걸린 데가 있고 정말 빨라봐야 5년, 6년, 7년. 부동산 투자 타이밍이라고 했잖아요. 타이밍을 사는 겁니다. 이때는 프리미엄이 적어요. 리스크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까지 10년 걸리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 이때는 그 보통 보면 프리미엄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빌라 한 채를 사는 거예요. 이때부터 프리미엄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부터. 사업시행인가 때 사서 관리처분 때 팔아도 프리미엄이 2천만원, 3천만원 막 1억씩 넘게 수익을 보고 팔 수도 있고요. 추진위원회 사서 분양까지 가가지고 5억 정도를 벌 수도 있어요. 대신 또 안 좋은 지역을 들어가면 당연히 꼬를 수 있겠죠. 돈이 묶이는 거죠. 조합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조합장이 구속이 되고 막 비리 때문에 안 돼. 그러면 이거는 다시 돈이 또 완전 묶이는 거예요. 재개발 조합이 하다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중간에 멈춘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요거는 하수가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요거는 그래도 나름 중수쯤 돼서 어느 정도는 공부를 조금 하고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려면 어려운 거지만 투자는 쉽습니다. 돈 많이 쓰면 투자 됩니다. 요거는 소액으로는 요즘 하기 힘듭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분양으로 가서 청약이 되고 분양권이 되는 건데 분양권이 3억 했으면 관리처분 하면은 이 가치는 한 2억 정도 해서 리스크를 1억 정도의 프리미엄을 줬는데 요새는 관리처분 나하고 하라면 거의 분양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프리미엄 형성이 돼서 요새는 메리트가 많이 없어진 게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부산에 한해서 너무 높아졌어요. 프리미엄이. 4, 5년 전만 해도 수익이 크다고 했어요. 근데 이건 요새 수익이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게 오피스텔. 이거는 수익형입니다. 달에 뭐 얼마에 몇씩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건 사실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도해서 차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형태가 잘 없습니다.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좀 훨씬 어려워요. 초보들은 오피스텔로 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고수들이 오피스텔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초반에 지금 하시는 분들은 오피스텔은 좀 추천 안 드립니다. 분양권, 재개발, 갭투자 이런 걸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토지는 돈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안 해요. 몰라요. 기획부동산 이런 거 진짜 하면 큰일 납니다. 땅 이렇게 있는데 요거 뭐 다 쪼개서 나는데 여기가 막 개발되는 땅인데 요 한 평만 사라 2억인데 대출이 다 되니까 니 돈 5천만 원 된다라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제 주위에도 많습니다. 제 친구도 있고. 제가 하지 말라고 뜯어발려 했는데 한 친구 지금도 돈 못 깨는 친구 있어요. 하지 마라. 알겠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또 지역주택 조합. 현수막 걸려있는 거 있죠? 그 아파트 옆에 평당 다 2천만 원, 이거는 평당 1,000만 원에 할 수 있다는 거야. 저희 스타일스 왜 이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미라주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지역주택 조합 좀 브랜드에 특화된 데가 있습니다. 부산엔 서희 스타일스가 제일 많이 하는데요. 다른 데보다 분양가가 훨씬 쌉니다. 재개발, 재건축하고 비슷하게 설명을 하지만 지역주택은 많이 달라요. 재개발, 재건축보다 훨씬 더 과정이 까다롭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가 부산에는 아주 적습니다. 100개 중에 한두 개밖에 성공 못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사직동에 있는 쌍용 아파트입니다. 쌍용 아시아든가 롯데캐슬 옆에 있는 거. 그 아파트인데 지역주택으로 제가 본 사례 중에 제일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런 거 할 거 많으니까 제발 이런 것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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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로 시작을 하는 게 부동산은 제일 좋습니다. 쉬웠나요? 제가 나름 쉽게 설명하려고 해봤습니다. 저는 청약 당첨된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와이프가 이상한 거 올려가지고 날려본 적만 있어서 청약을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분양권은 많이 하고 있고요. 갭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 조합, 오피스텔, 토지, 기획부동산 하나도 안 합니다. 제일 안전하고 쉬운 게 이런 투자입니다. 아파트가 될 거. 부동산 투자는 버티면 됩니다. 버티면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투자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만 투자금에 대한 얘기, 종잣돈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의 종류, 쉬운 거, 어려운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한번 설명해봤습니다. 알죠? 임진서 이뻐. 문재인 대통령님,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땡큐. 감사합니다. 쇼노비TV의 홍 대표였습니다.